대장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행 기록에는 필사자나 각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단 한 줄 송나라 개보년에 황제의 칙령에 의해 제작됐다는 기록만 전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사찰판은 책의 권말에 책의 간행 기록을 쭉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판을 연판하는 거라든가 또는 판의 각수라든가 교정자라든가 서사자라든가 그런 그 인명의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장경의 경우에는 그런 간행 기록이 권말에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보면은 매 판의 앞부분에 판수제와 더불어서 하단부에 그 인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간행 기록 바로 옆에 엷은 글씨로 작은 이름이 하나 있다. 손청이다. 중국의 국가도서관에 있는 개보장 불설 아유월치 차경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 조선 기록 아래 이름은 유경이다. 아무런 직함도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이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 수소연의 초에도 표지에 가린 채 종묘란 이름이 등장한다. 교장이 간행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인 1095년에 조성된 중국의 동선사 대장경이 이 인명들에 대한 의문 중 일부를 풀어준다. 매 장의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진욱도라 팠다. 도는 각과 같은 뜻으로 진욱이 조각도를 사용해 새겼다는 뜻이다. 그리고 권 마지막 장에는 14지미 진욱으로 진욱이 이 경전의 한 권 모두 14장을 판각했다고 밝혀놓았다. 이제 고려의 국간판 대장경인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에서 각수의 흔적을 찾아보자. 세계 유일의 경판 전질이 남아있는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750년 전 고려인의 숨결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대장경의 첫 번째 경, 그래서 천자문순에서 제일 앞선 처남에 자리한 대반야경, 모두 600권 대장경에서 가장 긴 경으로 중국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번역했다. 이 대반야경의 제195권의 10장, 오른쪽 인쇄 부분 경계 안구석에 양각으로 정수란 이름이 보인다. 뒤이어 11장, 이번엔 인쇄되는 외곽선 밖에 음각으로 정수라 쓰여져 있다. 다시 12장. 12장은 괴선박 양각으로 정수라 이름했다. 마지막으로 13장. 이름 대신 발을 정자만 표기해 놨지만은 정수라는 이름의 약칭일 것이다. 각수 정수는 경판의 외곽선 안과 밖을 오가며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 놓았다. 보일 듯 말 듯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는 것이 공통적일 뿐 고려대장경에 있어 각수의 표기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각수들의 작은 흔적들 속에서 성보 속에 깃든 고려인의 숨결, 그들의 채취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인경부 외부에 흘겨 음각으로 쓴 이름들은 반드시 도드라져 있는 경전의 글씨와는 달리 감히 내세우기 부끄러운 듯 비스러져 있다. 이런 경우 인쇄본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인쇄를 위해 거꾸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경판에만 남길 요량으로 휘갈겨 놓았을 뿐이다. 인쇄되어 남는다 하더라도 이름은 거꾸로 찍혀 있다.
경판은 인쇄로 품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책임이 끝난 경판이라도 곧바로 인쇄로 이어질 수 없다. 각수 스스로 인쇄와 교정을 수차례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자신의 혼을 실은 경판에 역사적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각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고려대장경 각수 중 한 사람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전라북도 변산에 자리한 내소사 고려시대 동종. 위에는 큰 용머리를 가진 용류가 있고 종의 몸통 삼전불상에서 본전불은 활짝 핀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 역시 화려한 연꽃으로 장식했다. 한국 전통 종의 형태를 그대로 이은 것으로 고려시대 종 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종의 몸통 아래쪽, 제작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진우 이모 6월 초 7일 고려고정 9년 변산 청림사에서 제작되었고 거기에 들어간 쇠만 700근이다. 동량은 이 종의 제작 총 책임자로 도인 허백과 종지가 맡았고 실제 제작자는 장인 한충서다. 한충서, 우리는 이 이름에 주목한다. 고성 옥천사. 이곳엔 옥천사 반자가 있다. 반자란 금고 또는 금구라고 하는데 사찰에서 공양이나 행사를 알리는 타악기다. 당초문의 바깥 테두리 안으로 몇 겹의 원을 만들고 가운데에는 6개의 둥근 연꽃 열매가 돌출되어 있다. 그 옆면 위쪽에 역시 명문이 남아있는데 고려 23대 왕, 즉 고종의 환갑해에 임자년 1252년 4월 강화경에 있는 공인의 집에서 주조했음을 밝히고 마지막에 이 반자를 만든 이들을 적어놓았다. 제일 먼저 별장 동정 한중서, 그 뒤에 총책임자 동량, 그리고 불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직책과 그 이름을 밝혀놓았다. 중서와 충서는 이두문을 사용한 고려에서 같은 이름이다. 별장 동정 한중서는 고려 동종의 한충서와 동일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1222년에 만들어진 고려 동종에서 한충서는 동량보다 뒤에 장 한충서라 등장하는 반면 1252년 그보다 30년 뒤에 만들어진 옥천사 반자에서 별장 동정 한충서는 총책임자였던 동량보다 앞에 나서 있다. 조직 체계를 보면 아랫사람인 공인이 기록에선 제일 앞에 등재된 것이다. 그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충서 같은 전문 장인들이 그 유품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충서의 경우에는 정칠품으로 하급 무관 관료인 별장 동정으로까지 그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장인으로서의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을 해줌을 해가지고 역시 국가적인 통제하에 묶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소사 청림사종이 청령기 장인의 기상을 전해준다면
옥천사 임자명 반자에는 노년에 접어든 장인의 완숙미가 묻어난다. 그렇다면 1222년에서 1252년 사이 30년 동안 한충서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대장경의 두 번째 경인 방광반야경 제20권 27장 아래에 바로 한충서가 등장한다. 고려대장경 각수로 참여한 것이다. 그 뒤 26장에는 마치 도장을 새기듯 이름 두 자를 겹쳐놓았다. 인쇄를 하면 날인처럼 보일 것이다. 한충서는 방광반야경을 포함해 3개의 경전에서 모두 30장 가까운 판을 새겨 고려대장경 조성에 참여했다. 고려대장경 판은 단순히 인쇄용 도구가 아니었다. 문자의 각성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고려의 목판 공예술의 정수가 바로 고려대장경판이다. 고려가 가진 문화적 자산이 총동원된 대장경의 조성 사업에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된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장인 한충서는 바로 그런 역사의 진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웅변하고 있다. 고려사를 다시 보자. 강화경 시대 고종 38년 고려 대장경 조성을 위한 도감이 설치된 후 16년에 걸쳐 완성됐다고 적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 대장경판이 강화도에 마련된 대장도감에서 조성됐다고 알고 있다. 경판에 남겨진 기록에도 대장도감의 역할이 드러나 있다. 대장도감 또는 분사대장도감 또는 분사대장도감 개판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대장도감은 대장경 조성의 책임 관청이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라 대장도감이 강화도에 있었다면 분사대장도감은 어디에 있었을까? 8만 매가 넘는 대장경의 경판 중 단 한 장에 분사대장도감의 위치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종경록 제27권 마지막 장에 분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에 남해란 지명이 나온다. 이 한 장 경판 기록에 기대어 고려 대장경 조성지에 대한 또 하나의 가설이 성립된다. 이른바 남해 판각설이 그것이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강화도인가 남해인가? 그에 대한 직접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의 각수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고려인의 숨결이 담긴 이 경판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몇몇 인물을 추적해보았다. 출삼장기집 제14권 27장 아래에 삼묘라는 이름이 나온다. 삼묘는 모두 9년 동안 360장이 넘는 고려대장경 경판을 새긴 각수다. 그런데 그가 고려대장경 조성에 가담한 기간 중인 1241년 강화도도 남해도 아닌 가야산 하거사의 사간판에 삼묘의 이름이 발견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화도 또는 남해가 대장경 판각지라면은 삼묘는 전란 중에 가야산을 오가며 대장경판 판각에 종사한 것이 된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화엄경소판을 조성할 시설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하거사가 대장도감의 명을 받아 대장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 아닐까. 현재 하거사의 화엄경소판은 그 외형과 판각의 수준에서 국간 대장경판과 거의 동일하다.